당뇨병 전 단계거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제 사람들이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이제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당을 혈당을 조절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비 증가는 앞으로 뭐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뇨병은 뭐 이제 전신에 있는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그 합병증도 굉장히 다양한데 결국에 그 중심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아주 크고 작은 혈관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 자체인가요? 당뇨병은 혈관 질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당뇨병을 진단받을 당시에 절반 정도는 이미 실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병 환자들의 70%는 결국 이제 나중에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랜 당뇨병으로 이제 뭐 혈당 관리를 잘 못하고 또 합병증이 오면 어딘가가 저게 막힌다는 얘기잖아요. 네, 좁아지고 막힌다는 뜻이죠. 야, 고혈압이 만약에 또 있어요. 그 고혈당에.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혈압은 그러니까 이제 좁아진 혈관의 혈관벽에 압력이 더 많이 그러니까 압력을 더 가하는 역할을 하겠죠. 고혈압은. 네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혈관벽이 받는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하고요. 그럼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혈관벽이 좁아지는 악순환이 서로 교환하면서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그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 파열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쓰리고 중에서 뭐 하나만 해결됐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신경을 써야 되는 질환들인 거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이유가 네. 혈관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머리 혈관 안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리 혈관이 막혀서 오신 분들 중에 절반은 심장혈관에도 병이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 질환자 입장, 또 이제 밖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딱 두 부류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당뇨병이 있는 사람. 이제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당뇨병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진단을 못해서 치료를 놓치거나 혹은 그 과정이 이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게 되면은 심장의 혈관에 병이 오더라도 더 심하고 더 다발적으로 오고요. 스텐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스텐트를 해도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는 이제 혈관을 직접 보지는 않으니까 네. 당뇨가 없는 분들하고 있는 분들 둘 다 심근경색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이 더 안 좋나요? 정말 젊은 이제 뭐 30대 남자 환자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환자 얘기인데 검사해보니까 심장혈관이 막혀서 너무 심하게 막혀서 수술을 받았죠. 근데 이 환자는 뭐 진단받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은 몰랐지만 심한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는데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근데 너무 젊으니까 다들 30대인데 누가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겠지만 모르고 지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발견이 되고 실제로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루 이틀 더 견뎌보려고 하는 게 환자들의 그냥 평균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은 당연히 뭐 아프죠, 조이고 등 뭐 팔로 뻗치고 이런 아픈 증상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어지럽다거나 갑작스럽게 피로감, 식은땀 이런 게 좀 비전형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호흡곤란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좀 한 번쯤 의심을 하고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게 좀 빠른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 중에서 어딘가 내가 혈관 질환이 있다.
뭐 망막증이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은 혈관이 전신이 다 망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되면 네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4분이 지나면은 뇌사에 빠지게 되고요. 네. 이 상태로 5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환자의 사망률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4분의 골든 타임을 예. 우리 그 뇌손상 때문에 그 4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환자였어요. 예. 환자분이었는데 심근경색이 2번 와서 2번 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입원하셨다가 네네. 2번 다 걸어 나가셨어요. 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2번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 나가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골든타임 4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채로 오세요.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심정지 상황에서는 머리 혈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환자가 소생이 되고 나서 심장을 기능을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유지시켜주는 기계 에크모라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에크모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후속治療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나 혈당 관리도 결국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아, 물이요? 네. 물은 하루에 전 그래도 한 5컵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환자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본인이 하루에 물 얼마 먹는지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좀 밥 먹고 먹었겠지 이런 네네네.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혈관 질환 예방하는데 특히 물도 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5리터, 2리터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대충 보면은 한 8잔, 10잔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료 볼 때 환자분들한테 한 컵 먹을 거 한 컵 더 먹어라. 그러면은 한 8잔, 9잔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먹고 한 번 먹을 때 한 컵을 꼭 더 드세요 정도로 꼭 안내해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미루게 되면 병은 분명히 점점 나빠지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